안녕하십니까, 종배마항입니다. 네, 금일 시황 및 8월 23일 금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코스닥 일봉을 먼저 한번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일단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비중이 좀 있다라면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라도 조금 아침에 시작할 때 비중을 좀 줄였으면 장을 대응하기에 좀 편했을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전량 다 갖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오늘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간밤에 다우부터 먼저 한번 보면, 간밤에 다우는 0.9%, 다우도 0.9%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일경제 TV를 자주 보는데, 매일 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우가 어제 영향이 보면 장단기 이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장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일단 아침에 뉴스를 하길래, 오늘 좀 아무래도 장이 좀 심상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조금 좋다가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장이 더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해외 증시 다우는 그렇게 봤고, 일단 상해 증시도 오늘 다행히 플러스로 끝났네요. 0.11%. 니케이도 일단 상승을 많이 반납하고 0.05%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보면 0.69%, 아침에 일단 다우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침에 음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 아침에 일단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1232억, 기관에서 516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1620억을 매수를 했고, 일단 코스닥에서는 일단 보면 아침부터 매도량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또 800억에 시작을 해서 일단 마감하기로는 마이너스 116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기관 또 560억을 매도를 해서 일단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락률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다행히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일단 현물에서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일단 많이 투심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 공포감이, 저는 일단 지수는 그나마 이렇게 잘 지켜준 듯 하지만, 일단 이 몇 시인가요? 이때가 1시 반, 2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수급이 이렇게 나쁠 때는 보면 2시 이후에 보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나마 이렇게 반등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났는데, 일단 오늘 간밤에 다우는 어떨지 일단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지수는 일단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오늘 먼저 이렇게 자, 인스코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어제 상한가 갔죠? 인스코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먼저 한번 보면, 일단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전일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표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상한가 갔던 자리인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서 갭으로
13% 떴다가 15%까지 올랐는데, 제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짧게 3분에서 5분 만에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보면 급등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제일 매일 봐오기 때문에 이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아침에 짧게 3분에서 5분 동안 이렇게 슈팅을 내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에 이렇게 사여져 있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팔 수 있는데 또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길게 보지 말고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보면 수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현대약품도 먼저 한번 보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장대 긴 꼬리 단 장대 양봉이 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면 아침에 이렇게 우리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어제 종가에 안 팔고 이렇게 갖고 계시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기서 팔아드렸는데 시가에 팔았을지 안 그러면 조금 내려올지 팔았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4% 4,975원 정도에는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일단 길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짧게 이렇게 보고 나면 되는데 아침에 호가를 보니까 아침에 호가 얇다가 장 시작하기 직전에 갑자기 호가가 두꺼워지더라고요. 이 아침에 이 급등하는 이유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아주 좋은 호가 형성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강하게 뭐 3%든지 5%든지 뭐 10%든지 이렇게 매도 물량이라든지 호가가 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길게 보면 안 되고 짧게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HLB 자, 이거 오늘 뭐 뉴스가 있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2시 30분에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것 같고 일단 보면 여기 갭으로 이렇게 빠졌던 자리 여기는 메꿔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세력들은 여기 딱 정확하게 5만 60원, 5만 50원인데 종가 한번 볼까요? 5만 400원이네요. 5만 400원.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자, 5만 400원. 5만 400원이 조가기 때문에 일단 딱 찍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00원 낮춰서 5만 3,300원까지는 무조건 가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해서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만약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5만 300원, 5만 4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HLB는 오늘 그렇고 오늘 수급이 기관에서 23,000주 외국인들이 14만 5천주를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라젠 오늘 좋았네요. 신라젠이 오래간만에 상승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에서 12만 주 외국인이 4만 주 네, 잠깐만요.
예,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수급은 뭐 그렇게 뭐 한데 일단 외국인들 워낙 사놓은 물량이 많으니까 일단 기관이 팔더라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 오늘 강하게 아침에 일단 보면 이 양봉 세개 15분 만에 일단 강하게 상승을 시키고 일단 보면 이렇게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끝났는데 일단 뭐 분봉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아래로보다는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갭을 매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네페스 오늘 좋았는데 이것도 뭘 잘못 누른 것 같네. 자, 일단 보면 일단 신라제는 분봉이 나쁜 것 같지 않고 해서 추가적으로 일단 올라갈 자리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갭을 메꿀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까지 보면 좋을 듯 하고 신라제는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진 것 같으니까 일단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보면 전일에도 휠라 코리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휠라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코리아. 자, 휠라 코리아 일봉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저점까지 일단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수급이 오늘 외국인 또 뭐 보통과 같이 한 50만 주 팔았는데 기관에서 오늘 43만 주 평소보다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진 것 같고 이제 바닥은 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외국인들이 좀 추가를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바닥을 지금 다진 것 같아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낸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보면 분봉도 보면 지금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고 일단 바닥을 찍은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그렇게 하고 종목 상담은 요거를 끝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오늘 그렇고 제가 오늘 네이버 주식 정배 마왕 카페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제가 오전 매매라든지 정배하는 종목을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오전 매매는 하지 않고 오늘 종가에 시노펙스를 샀죠. 제가 오늘 시노펙스 아래로 쏟아지면 잡겠다 해서 2시 42분에 일단 그걸 올렸고 일단 2시 50분에 3,250원 정도 알아 내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후 3시 13분에 매수 사인을 주고 일단은 1분 내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죠.
자, 시노펙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일단 해서 시간을 보면 제가 13분에 요렇게 했는데 이 5분봉인데 보면 요때 제가 아마 매수 사인을 준 것 같습니다. 1분 내로 매수하자 요렇게 했는데 아마 요렇게 아마도 한 3,400원부터 그 아래로 이렇게 매수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조금 매수 타점이 다 틀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3,400원부터 3,380원까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종가의 상한가를 맞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4% 올랐네요. 그죠? 단기간에 제가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상가면 물론 다 좋은데 절반만 종가에 매도를 하고 일단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절반만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시간에 보면 지금 매도 잔량이 40만 주 사이에 있어서 시간에서 일단 보면 종가에 세력이 끌어올려서 동시효과에 100만 주가 체결이 됐는데 아마 세력이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잔량이 있던 사이여서 보면 시간에서 일단 밑에 3,400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마지막에 지금 올렸는데 일단 세력이 정확하게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종가에 세력이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계속 빼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어차피 3,400원 절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고 절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 다 매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팔았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에서 절반을 다 팔고 지금 다 매도 완료했다 그러네요. 다 팔고 나왔고 어차피 내일 아침에 좀 갭으로 뜰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일단은 보니까 어쨌거나 간에 일단 세력이 여기서 산 게 아니고 판 것 같습니다. 100만 주를.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 다니까 빠진 것 같으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만약 플러스로 시작되면 좀 달릴 수도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되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시초가가 참 중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음 카페입니다. 일단 같이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여기다 남기시면 이분처럼 카톡 아이디 이렇게 남기시면 2주 동안 무료로 카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스윙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매매 한번 하고 종배 한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안 하고 마지막에 종배 시노펙스에서 팔고 나왔는데 일단 요런 매매 저는 가져가지 않고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또 현금 100% 갖고 있고 우리 회원들도 지금 전부 다 100%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 팔았기 때문에 전부 다 100%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음 카페 오셔서 가입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2주 동안 무료로 리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수익도 많이 얻어 가시고 좀 주식도 많이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진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 0.6% 밖에 안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167억을 팔았고 기관에서 56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간밤에 다우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전일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는 게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밤에 다우가 좀 많이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추가 갭 하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고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내일 또 아마 다우가 빠지게 되면 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올라온 거 보면 HLB도 그렇고 인스코비도 그렇고 뭐 보면 지금 등락률 상위에도 보면 오늘 코롱 생명과학도 오늘 상한가 같고 태고사연수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오늘 반등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보면 제약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반등을 좀 많이 해주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뭐 궁금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자, 아진산업 일봉상. 일봉상 나쁘지 않고, 뭐 이거는 수급주는 아닌 듯하고, 3,360원. 일단 10이 상장되면 일단 물량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일단 그거 발표 나게 되면 일단 악재입니다. 일단은 그 큰 만약 공시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당일날 나고 그 다음 날 영향을 끼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걸 하락하게 됩니다. 일단 10이 상장하게 예정돼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일단 공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종목을 먼저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저는 종목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일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종목에 보통 물리고 나면 그때부터 종목 분석을 하죠. 그거는 좀 잘못됐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예정되어 있는 매매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오늘 산 게 아닌가요? 어제 샀나? 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 보면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 오면 무조건 팔고 나오는 자리에 이렇게. 그리고 여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면 꼭지 달린 쪽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오는 자리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오면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 왜냐하면 개인들이 보면 꼭지에서 이렇게 물려요. 이 왜냐하면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이 왜냐 돌파 매매하면 이렇게 꼭지에 물리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오면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사잖아요. 사면 자기가 이 원래 대응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거기 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피봇 1차에서 뭐 매도를 하겠다, 어디서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이 호가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매수가가 3,360원이다. 그러면 보통 보면 개인들이 손절도 못하는 이유는 본전 안 오면 못 팔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는 한 1%나 2% 정도 손실 보더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보다 매수가보다 한 1%나 2% 정도 낮춰서 그냥 팔겠다. 그럼 거기다 매도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전량 다. 그렇게 이렇게 파는 거지. 호가 보면서 내가 장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물론 전업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올랐다라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 또 5일선 받쳐서 이렇게 올렸는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양봉을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봤을 때. 그러니까 간밤에 다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매수가 있으면은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신도 알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5일선 탔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오늘 또 양봉 그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기로는 본인의 매수가에다가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수가에다가 그냥 매도 올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렸을 경우에는 절대 수익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본전 오면 감사합니다 세력님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뭐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도 또 매수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장이 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장은 스윙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스캘프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중장기 매매는 지금 장은 보세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 쭉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죠. 이 반등한다고 이제 지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꺾이 갖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또 반등했다가 올라갈 것 같지만 또 밑에 꺾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다이렉트로 안 올라갑니다. 또 밑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계속 수익 나기 때문에 절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기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절대 스윙한다든지 중장기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단기 매매만 가능하고 중장기 매매는 좀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매수가에다가 내일 아침 시작하자마자 올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없으면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